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 텐데, 그죠? 세모 길이가 표현이 되죠? 네. 2분의 AB 사인 B인각 하면 나오죠? 그러니까 아하 이게 뭐야? 네, 8. 그치? 그건 이제 2라고 하자. 알겠지? 2죠. 할 줄 알면 개식, 할 줄 모르면 존인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할 줄만 알면 돼, 얘들아. 괜찮으시죠? 자, 우리가 그 정시반, 수투반 수업 시작하고요. 12월 말까지 해서 수투를 한 바퀴 돌릴 거야. 그리고 수투라고는 하지만 수투만 학습하지 않고요. 수투를 진행을 하면서 필요했던 뭐 고1 내용, 중학 교양 내용 그때마다 짚어줄 거니까 혹시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나? 노트 사라고? 네, 샀어요. 네, 노트 사서 쌤이 뭐 설명할 때마다 뭐 이건 예를 들어 중학 교양 내용이야, 뭐 고1 내용이야 이런 거 언급해 줄 테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 노트에다 잘 정리하시고 안 까먹으시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수투의 1단원이 뭐야, 나연아? 우리 했었잖아. 최근까지. 진짜 모르는 거. 극한. 무슨 극한? 좌극한. 그렇지,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배울 때 일단 모르는 표현법들이 좀 많아.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좀 낯선 표현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그냥 귀여우니까 일단 조금 그런 것들은 좀 받아들여 주는 게 좋아요. 알겠지? 자, 그래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 풀지 마세요. 자, 수투라고 하는 건 총 단원이 몇 개? 자, 수어는 단원이 몇 개? 오,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아 이거 처음. 아, 그래요? 수어는 단원이 총 3개. 현재 여러분들이 수원에서 배우고 있는 단원이 뭐야? 그렇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삼각함수라는 단원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이라고 하는 단원 총 3개가 있고, 자, 수투라고 하는 건 단원이 총 마찬가지 몇 개? 네, 3개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자,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단원명만 봐도 잘 모를 거야. 함수라는 것도 일단 좀 싫어하는 걸 거고 극한이라고 하는 건 처음 볼 거고, 그죠? 물론 배운 친구들도 있지만,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단원이 뭘까요? 이게 거의 뭐 꽃이라고 보면 돼. 우리가 이번 학기 때 아마 여기에 많은 걸 좀 쏟을 거예요. 요게 미분이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우리 정시반 친구들이 3월에 보는 모의고사 때 맞춰야 되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원이 뭐게? 자, 적분이라고 하는 거라서 좀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2, 3단원이 좀 많이 어렵고, 특히 수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가 저 세 개의 단원을 12월 말까지 좀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겨울방학이 되면 수원 수투를 다시 한번 볼 거야. 고3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수학 문제 몇 문제 나와? 너네가 보는 우리 정시반이잖아. 우리가 수능으로 이제 대학을 갈 거잖아. 네. 그지? 수학 몇 문제 나와? 그렇지, 30문제 나와요. 수학 몇 분 봐시요? 1시간. 그렇지, 100분 봐요. 1시간 40분. 1시간 40분 동안 30문제를 푸는데 그때 수원은 몇 문제 나올 거야? 수원. 현재 여러분들이 쌤이랑 배웠던 그게 과목이 수원이잖아. 거기서 몇 문제? 10문제. 그렇지, 11문제 정도 나와요. 수투 몇 문제? 11문제 정도 나와요. 22문제 나오는 거지. 해서 총 74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 안 배운 게 또 있잖아. 나랑 수투하고 오태쌤이랑 수원을 하지만 우리 문과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과목을 추후 배우게 되고, 이과 친구들은 미적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결국 배우게 되는데 그 선택 과목이 총 8문항 나와요. 그래서 총 30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배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11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의 3분의 1 정도가 출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잘 공부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 어찌됐건 수투는 거의 그냥 함수라 보시면 돼요. 함수에 대해서 극한을 구하고, 극한이라면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구하고, 함수에 대해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이런 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되는 게 첫 번째라서 이번 우리가 12월 말까지는 그냥 이것저것 다양한 그래프들을 그려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쌤이 설명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혹시 1차 함수,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 있어서 좀 낯설면 그런 것부터 다 짚어줄 거니까.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1단원이 자, 함수의 극한이에요. 오늘은 아마 일단 1주차는 좀 계산 위주로 좀 흘러갈 거예요. 자, 함수라는 말은 알아요? 그죠? 함수라는 말은 우리가 뭐 흔히 많이 좀 들어봤죠. 뭐 1차 함수, 뭐 2차 함수, 뭐 지수 함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뭐 유리 함수, 무리 함수, 이런 것도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어떤 그냥 그래프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있고 아니면 그 그래프를 표현한 식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예를 들어 y축이 있고 이렇게 x축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어떤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프라고 하는 건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응하는 도형을 얘기해요. 근데 이 녀석을 보니까 1을 넣었더니 1이 나와. 자, 그 다음에 2를 넣었더니 4가 나와. 그 다음에 나중에 났더니 3을 넣었더니 9가 나와. 그러면 넣었더니 계속해서 뭐가 돼서 나오는 거야? 제곱이 돼서 튀어나오네. 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요 녀석을 x좌표라고 해서 x라고 좀 하고 요 녀석을 y좌표라고 해서 우리가 y좌표 이렇게 좀 하면 얘네 둘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 이해했죠? 나중에 이거 그래프 다 배울 거야. 알겠죠? 그래서 y는 예를 들어 x제곱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녀석을 2차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함수들, 여러분들이 수많이 봤던 y는 뭐 형태의 함수들에 대해서 극한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그냥 가까이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래프를 그리거나 어떤 함수식에 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뭔가로 가까이 갔을 때를 공부하는 단원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잘 들어. 첫 번째로 뭘 배울 거냐면 혹시 선생님께서 쉬는 시간도 주시죠? 5분.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 표현법. 이 표현법은 우리가 그냥 저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자, 가령 예를 들어 이러한 그래프가 있어. 풀지 마. 그래서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함수식을 y는 fx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 어떤 그래프가 있어. 자, 그랬을 때 요 점을 쌤이 하나 잡았는데 요 점의 좌표를 a라고 좀 할게. x 좌표를. 그러니까 괜찮지? 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x 좌표야. 이렇게 내리면. 그리고 a라고 하는 녀석을 대입했을 때의 값을 알파라고 좀 할게요. 약간 괜찮죠? 그러면 혹시 우리 이런 표현 쓸 수 있나? f라고 하는 녀석에 함수에 a라고 하는 녀석을 대입하면 몇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알파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괜찮아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 좀 본 적 있죠? fx는 뭐 2x 더하기 1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f1은 얼마야? 수성아? 1이요? 어려울 필요 없어. 그럼 f1이라고 하는 건 그냥 x에다 몇 넣으라는 소리야? 1 넣으라는 소리에서 그냥 1 넣으면 1 곱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얼마야? 3 이런 소리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쌤이 2x 어디 성강아? 2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그래프 아직은 못 그려주는데 나중에 설명해 줄 건데 세팅해놨지.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이 녀석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그래서 쌤이 fx라는 함수가 2x 더하기 1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쌤이 하는 행동이 이런 거야. 여기에 임의의 점을 하나 잡았는데 그 점의 x의 좌표가 1이라고 쳤을 때 1을 대입하면 얼마? 3. 요런 말인 거야. 지금 현재 요 말.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우리가 f1은 3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1 넣으면 3 뭐 이런 소리예요. 괜찮죠? 그래서 a를 대입했더니 알파구나 이렇게. 그럼 봐. 얘는 진짜로 a를 대입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 녀석의 명칭을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그냥 함수값 이렇게 불러.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다음 잘 들어. 내가 지우야 x가 3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어라고 얘기를 한 거야. x라고 하는 값이 3이라고 하는 값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어. 그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x가 10, 9, 8, 7, 6, 5, 4, 3.5, 3.4, 3.2, 3.1, 3.05, 3.001, 3.0001 이렇게 하면서 3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 거야. 근데 방금 내가 말한 건 3보다 큰 값에서 3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죠. 그거를 쌤이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a보다 큰 곳에서 a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이러한 느낌인 거네요. a보다 큰 곳에서 a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앞으로 좀 이따 얘기할 거냐면 얘를 a보다 큰 쪽에서 온다라고 얘기를 해서 쌤이 이 녀석을 a 플러스라고 쓸 거야. 알겠죠? a보다 큰 쪽에서 a를 향해 온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이걸 a 플러스라고 쓸 거고 이 녀석을 형이랑 a의 무슨 극한? 네, 이 녀석을 우리가 a의 우극한이라고 부를 거야. 그냥 우가 오른손이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가까이 간다 뭐 이런 소리예요. 큰 쪽에서 가까이 간다. 그러면 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태성이 입장에서는 쌤 아니 2, 2.5, 2.7, 2.8, 2.9, 2.99, 2.999, 2.9999 하면서 3으로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라고 하면 그 말은 3보다 작은 3으로 가는 거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A보다 작은 곳에서 A로 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X축이 있으면 1, 2, 3, 4, 1, 0,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쪽이 작은 쪽, 이쪽이 큰 쪽인 거 우리 괜찮죠? 그래서 A보다 작은 쪽에서 A를 향해 가까이 갈 수도 있구나라고 해서 이런 느낌이 화살표 괜찮아요? 그러면 작은 쪽에서 온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이거를 A-라고 좀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괜찮죠? 그리고 이 녀석을 나연아 A의 옳지, 이 녀석을 우리가 A의 좌극한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했죠? 그랬을 때 잘 봐, 안 어려워. 이때 그림을 좀 관찰을 하면 이래요.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가게 되면 그래프는 이렇게 가고 있구나,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구나 라고 해서 요 녀석을 향해, 지금 내가 동그라미 색칠한 요 녀석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구나가 보여요? 그지? 그 다음 A보다 작은 쪽에서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는 이 위에 대응하는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되지? 그래서 결국 둘 분홍 다 어디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어? 알파라고 하는 지점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지? 이게 첫 번째 표현이야.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게. 여기까지 했지? 이거를 쌤이 두 번째 수식으로 좀 글로 좀 표현을 하면 두 번째는요, 이렇게 좀 우리가 쓸 수 있어. 자, X라고 하는 녀석이 어디를 향해? A를 향해. 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고 이제 쌤이 만약에 이렇게 한글로 썼어.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X가 A를 향해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림이 떠올라지면 돼. X가 A를 향해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약간 괜찮죠? 그때 fx라고 하는 녀석은 fx는 알파를 향해 자 가까워진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쌤이 지금 이렇게 주황색으로 밑줄 친 이 녀석 fx가 알파를 향해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말은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되는 거야. 뭔가 알파를 향해 가까워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 이해했죠? 이 그림을 한글로 떠들어댄 게 이런 말인 거야. 근데 너무 좀 길어요. 그래서 세 번째, 자, 이 녀석을 쌤이 마지막 수식으로 좀 바꾸면 이래요. 잘 봐. 내가 X가 A를 향해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는 요 말은, X가 A를 향해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는 요 말은 LIM. 자, 우리가 한계가 영어로 리미트잖아요.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LIM이라고 하는 문자만 따온 거 알겠죠? 그 다음에 X 화살표 A로 이 말을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을 좀 해요. 그럼 이 말이 X가 A를 향해 가까워질 때 뭐 이런 소리인 거예요. 여기까지 했지? 자, 그랬을 때 fx는 이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fx를 써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표현을 봤을 때 x가 a를 향해 가까워질 때 fx는 어떻게 돼?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까지 했지? 그랬을 때 그 녀석이 지금 현재 알파라고 하는 값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는 게 내가 보이니까 그럼 얘는 알파 이렇게 우리가 쓰겠다는 거지. 그러면 요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쓴 건 다른 거예요. 얘는 정말로 그냥 A라는 값을 때려 박은 거야. 3이라고 하는 값을 넣은 거고, 얘는 3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을 때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3을 넣은 건 아니야. 여기까지 해야지. 근데 어쨌든 우리는 3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을 때 알파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 건 알 수 있죠. 가까이 가는 값이다.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수초에서 극한이라 불러요. 그러면 가까이 가는 값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녀석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극한 값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이 둘의 값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요? 좀만 더 해볼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짝 좀 짚긴 했는데 두 번째 쌤이 우극한과 좌극한이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을게요. 내가 나연이한테 야 나연아 x가 2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나연이는 나한테 질문을 해야 돼. 쌤 2보다 큰 데서 작아지면서 2를 향해 가까이 간 거예요? 2보다 작은 값에서 점점 커지면서 2를 향해 간 거예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2보다 큰 곳에서 2를 향해 가까이 가게 되면 그건 2의 무슨 극한? 우극한이라는 말을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2보다 작은 데서 2를 향해 가까이 가면 2에서의 좌극한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2보다 작은 데서 왔으니까 그러면 아 좌극한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잘 들어. 쌤이 그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그림을 하나 좀 그려볼게요. 그리는 건 나중에 하면 돼. 예를 들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요렇게 빵꾸. 아 잠깐 하나 더. 여러분들 중딩 때 막 이런 거 수직선에 그리는 거 해봤죠? 이런 거 수직선에 그리는 거 해보면 요렇게 x축이 있고 예를 들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면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이런 느낌 하잖아. 근데 여기는 1에 등호가 들어가 있지. 여기는 등호가 안 들어가 있죠. 그걸 좀 구분해주는 표현 알아요? 여기는 동그라미 치고 뭐해? 색칠하고 여기는 그냥 동그라미만 쓰고 빵꾸 이렇게 그냥 뚫죠. 그래서 아 1은 포함해 3은 포함하지 않아 이러한 표현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 이렇게 빵꾸를 뜨면 여기는 값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빵꾸를 뚫어주면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게 y는 fx야. 그냥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 숫자로 그냥 예시를 들게요. 여기가 2였다라고 치고 여기가 1, 여기가 3, 여기가 5였다라고 치자.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 질문. 태성? f의 2는 얼마죠? 자 질문. 요거는 극한값이야 함수값이야? 자 이건 그냥 함수값이야. 왜? 그냥 2를 때려 넣은 거야. 그럼 2를 그냥 때려 넣었으면 2 때려 넣었을 때 값이 얘는 아닐 거 아니야. 왜냐면 얘 색칠 안 돼 있으니까. 얘도 색칠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색칠된 값의 값이 얼마야? 3. 그래서 아 얘는 3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은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지. 근데 내가 x가 2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태성이가 쌤 2보다 큰 데서 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 예를 들어 그럼 우리는 2 옆에다 뭐라 써? 플러스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야. 이게 표현이야. 알겠지? 그럼 이 표현 자체가 2보다 큰 데서 오고 있구나. 2에서의 2의 우극한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읽을 거라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하면 만약에 쌤이 이번에는 이렇게 적었어. 리미트 자 x가 화살표 2 이렇게 하면 2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다는 표현인데 여기에 내가 2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뭐야? 2보다 큰 데서 2를 향해 가고 있어 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요렇게 fx를 썼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왼쪽은 보는 게 아닌 거야. 2보다 큰 데서만 2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 거니까 그랬을 때 그래프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5라고 하는 값을 향해 가까워만 지고 있는 거야. 5야는 아닌데 5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은 는 뭐라 쓰면 되는 거야? 5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 말 자체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 녀석은 큰 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의 값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극한값이라 부르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우극한값 이렇게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괜찮아? 예, 괜찮아요? 오케이. 리미트 자, x가 2 마이너스라고 쳤을 때 fx. 자 그럼 얘는 2보다 작은 쪽에서 2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구나 하니까 그림이 이런 게 떠오르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우리가 2 마이너스라고 쓰고 이 녀석은 2에서의 좌극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괜찮죠? 자 그랬을 때 대응하고 있는 그림을 보면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1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1이구나 라고 우리가 쓰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녀석을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부르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좌극한값 요렇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수투에서 세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함수값, 우극한값, 좌극한값. 그렇게 세 개를 구분할 줄 아는 게 첫 번째. 왜냐면 그래프를 이렇게 주면 이거는 쌤이 지금 끊어지지 않게 줬죠. 그러니까 함수값이든 오른쪽에서 오는 값이든 왼쪽에서 오는 값이든 다 똑같은 값으로 갔죠. 이러한 그래프도 있는 반면 내가 내 맘대로 그래프를 이따고 줘버리게 되면 얘는 만약에 내가 함수값 물어봤는데 태성이가 5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거잖아.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죠? 이렇게 그림을 찾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쌤이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건 가까이 간다. 그래서 그 녀석에 대한 표현법, 그 녀석에 대한 한글 표현, 그 녀석에 대한 수식 표현, 그리고 우극한과 자극한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짚어준 거예요. 하시겠죠? 이거 어차피 다음번에 또 짚을 거야.
이게 괜찮죠? 오케이. 지울게. 국어도 2시간이야? 영어도 2시간이고? 영어는 일주일에 2번? 그것을 2시간인가? 3시간 3시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아직 조금만 더 용어 좀 배울게요. 여기까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계산이야. 자, 좀 보시면 세 번째. 자, 요러한 표현이 있어요. 본 적 있으면 좋고 없으면 쌤이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수렴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자, 발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얘부터. 이거 뭐라 읽어놔요? 네, 무한대라고 읽어요. 이 녀석은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 무한대라고 읽어. 자, 무한대라고 읽는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졸라 큰 거, 졸라 큰 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 조금 더 원래 디테일하게는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ing 느낌이거든요.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거야. 이해했죠? 근데 그냥 그렇게 이해도 되지만 그냥 요거를 엄청나게 큰 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 원래는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알겠죠? 근데 얘는 너네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가 아니야. 그냥 반박 불가의 큰 수예요. 예를 들어 나연이 지금 제일 큰 수 머릿속에 떠오르면 얼마야? 100. 그래. 예를 들어 1000조라고 하자. 1000조. 그러면 1000조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요 점 정도의 역할이라고 하면 무한대는 약간 지구 같은 느낌이에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개 티끌 같은 거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너네가 어떤 엄청나게 큰 수로 생각을 하든 이 무한대라고 하는 녀석 입장에서는 한 끗도 안 되는 거예요. 말뜻 이해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들어. 내가 만약에 플러스 이렇게 만약에 쓴다라고 좀 치면 이 녀석을 우리는 그럼 뭐라 부를 거냐면 자, 양의 무한대 이렇게 좀 부를 거야. 양이라고 하는 건 플러스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이 녀석을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좀 쓰게 되면 얘는 음의 무한대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럼 얘는 뭐냐면 그냥 개작은 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개작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야? 마이너스 99999 지우야 마이너스 99999 이렇게 간다라는 느낌인 거야. 여기까지 했죠? 오케이. 그럼 잘 봐. 어렵죠? 천천히 할게. 잘 봐. 두 번째. 자, 리미트. 그럼 지우야 이거 읽으면 어떻게 돼? 이거 읽어봐. 눈부시구나.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쓴 거야. 요렇게. 그럼 x가 얘를 향해 가까이 가는 거지. 근데 얘가 무한대야. 그럼 x가 무한대를 향해 가까이 간다 이런 소린 거지. 근데 무한대가 졸라 큰 거라며.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조금 더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 x가 졸라 커지고 있어. 뭐 이런 소리였겠지? 그랬을 때 x분의 1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태성, 얘 어디를 향해 가까이 갈 것 같아? 무한대요. 좋아! 10분의 1 얼마지 태성? 10분의 1 대충 0.1인가? 괜찮아요? 그지? 10분의 1이 커? 100분의 1이 커? 그치? 이거 좀 더 100분의 1을 100으로 나눈 거니까 좀 작아졌죠? 1000분의 1 더 작아졌죠? 그러면 무한대 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뭐 이런 소린가? 그지? 그러면 얘는 진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 커져? 점점 작아져? 점점 얘는 커지는데 분의 1이니까 그치?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지. 그럼 이 전체는 점점 작아지겠지. 근데 작아진다라는 말로 부족하죠. 진짜 개 작아지겠죠. 어디를 향해 가까이 갈 것 같아? 마이너스. 자,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플러스니까 플러스분의 플러스는 절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어. 그러면 0.1
0.01, 0.0001, 0.0001, 0.0001, 0.0000000000 끝도 안 나는 거야. 0.0000000000 왜? 왜냐면 계속 하니까 0.000000 하다 많은 거야. 그러면 진짜 어디를 향해 가까이 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는 한도 끝도 없이 작아지다가 0을 향해 가까이 가겠네 라고 우리가 생각을 얘가 0이야! 가 아니야? 이걸 읽을 때 0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어 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혹시 괜찮아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리미트 자, x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자 근데 내가 이렇게 썼네. x 더하기 5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거는 x가 개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몇 가지 더하래? 5까지 더하래. 그럼 질문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나는 이해하고 있어? 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일단 첫 번째 개 작아질 것 같아? 개 커지고 있을 것 같아? 어떤 특정한 숫자로 갈 것 같아? 개 커지겠죠. 왜냐면 x가 개 커지고 있는데 거기다 5까지 더하래. 그러면 그냥 개 커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질문 어딜 향해 어떤 숫자로 갈 것 같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 없나? 없죠. 그 숫자는 내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얘기하는 순간에도 커질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개 클 것 같은데 그냥 개 클 것 같은데 라고 내가 생각을 할 거라는 거지. 그냥 얘 또한 무한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럼 내 얘기 잘 들어줘. 잘 들어줘. 지금 위에 거는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약간의 직관적으로 x가 졸라 커질 때 그 녀석 분의 1이니까 개 작아지다가 결국 0이라고 하는 값을 향해 가까이 가겠다라는 0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숫자를 얘기할 수 있겠는 거야. 그러니까 쟤네 이걸 우리는 수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렴한다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상황 내가 어디로 가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태를 수렴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라고 하면 돼? 그냥 그런구나. 수렴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 다음 얘는 뭔가 개 커지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값은 얘기 못 하겠어요. 어떤 정확한 값은 그냥 개 커지는 거 정도만 알겠고 이렇게 값을 얘기할 수 없을 때를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극한에 대한 결과값으로는 내가 어떠한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렴 상태가 있고요. 어떠한 값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발산하는 형태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 느낌 정도까지만 좀 잡아가 볼게요.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잘 가. 자 이제 쌤이 네 번째 오늘 핵심은 이제 요거예요. 오늘 핵심은 요건데 그 전에 살짝 좀 짚고 갑시다. 물어볼게. 요건 이제 수투 내용이랑은 관계가 없고 고1 내용이에요. 다항식 단원 인수분해 살짝 설명을 할 거라서 헷갈리는데 나연이부터 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a 괜찮아요? 자 봐봐 요 녀석 자 인수분해를 한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뭐 아까 36 이 예시들이 내가 깜짝 놀랐는데 36 아무거나 곱셈으로 표현하면 자 4 곱하기 9로 갈게요. 그럼 질문 4랑 9는 36의 뭐야? 그러니까 36은 4 곱하기 9잖아요. 그럼 4랑 9는 36의 인수 또는 무슨 수라 불러? 4랑 9는 36의 땡수라고 부르잖아. 약수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딱 보시면 이거를 4랑 9를 36의 약수 또는 인수라고 부른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연수 입장에서는 인수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약수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4랑 9는 36의 약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혹시 4는 2의 제곱이죠. 9는 3의 제곱이죠. 그래서 36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걸 혹시 뭐 했다라고 얘기해? 야 우리 36을 뭐 해보자 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쓰거든요. 소인수분해 라고 하는 걸 하자라고 하면 이렇게 써요. 그럼 봐. 4랑 9는 36의 약수라고도 부르고요. 인수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혹시 하나만 더. 여러분들 소수라는 말 알아요? 나는 3.4 이런 거 말고 소수. 요거는 괜찮아. 이거 알아두면 돼. 소수는
3.4 이런 것도 소수지만 약수가 1, 그치 1과 자기 자신 굿 자기 자신만 있는 이거는 굳이 표기 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여러 번 앞에 볼 거라서 이 이상의 수를 소수라고 불러요. 그럼 예를 들어 5 같은 거 있잖아. 5는 약수가 뭐랑 뭐밖에 없어? 1, 5밖에 없으니까 5는 소수인 거야. 근데 6은 약수가 1, 2, 3, 6이 있죠. 이런 건 소수가 아닌 거야. 이런 걸 우리가 합성수라 부르는데 뭐 그런 말은 몰라도 되고. 그래서 소수가 뭔지 알겠죠? 그러면 2는 1 곱하기 2, 3은 1 곱하기 3. 약수가 다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소수죠. 그래서 이 녀석을 내가 소수인 녀석들에 대한 곱으로 표현했다라고 해서 얘를 우리가 소인수분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돼? 소수인 인수들에 대한 곱으로 표현한 걸 소인수분해라고 하는데 어떤 식에서는 소수란 말은 없잖아. 뭐 x 더하기 3이 소수인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라는 말을 뭐 한 거야? 떼서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하시죠. 그러니까 인수분해 핵심은 뭐야? 곱의 형태로 표현하는 거야. 마치 우리가 36을 4 곱하기 9로 표현하는 것처럼. 이해했죠? 그러면 얘는 자 x 더하기 a 일단 설명을 할게. x 더하기 b라고 하는 녀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좀 하는데 인수분해했다? 곱의 형태로 표현을 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잘 봐. 이거 우리 혹시 태성이 전개할 줄 알아? 네. 그렇지. 전개 우리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이거 전개가 뭐야? 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x xb 그렇지. xb인데 b 먼저 쓸까? dx 그렇지. 그 다음 플러스 ax 너무 잘해. 플러스 a 이렇게 원래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bx 더하기 ax는 또 뭐로 묶여? x로 묶이지. 그래서 x로 묶으면 혹시 쌤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우리 태성이 괜찮아? 그러면 ax 플러스 bx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x제곱 a 더하기 bx ab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결국 이 오른쪽을 전개하면 왼쪽이 됐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두 식은 뭐 했던 식? 같았던 식인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니 휴방 그러면 얘를 좀 어떻게 빨리 하지? 가 중요한데 그래서 봤더니 지금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이 녀석이 A고 이 녀석이 B였을 때 A랑 B가 여기는 뭐에 져 있어요? 네, 아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을 것 같은데 얘 곱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기 뭐에 져 있어? 합해져 있는 거지. 그래서 곱해진 거, 합해진 거를 빨리 먼저 찾아야 되는구나.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x의 제곱에 자 7x에 더하기 10이야. 이거 내가 인수분해 하라고 했어. 그러면 곱해서 뭐가 되는 거? 10 되는 거 빨리 짱구를 찾는 거야. 1, 10이 있고 2, 5가 있어요. 1, 10 더하면 얼마지? 11. 이 나가리네. 2, 5 더하면 얼마지? 7. 2랑 5네를 찾는 거예요. 그거는 연습하면 빨라져. 알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 하는 거야? 혜성아? 해줘. x 플러스 어허이. 2 옳지. 배우고 있어. x 플러스 5 그렇지.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소리는 이제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 툴이 얘.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좀 더 복잡할 텐데 일단 요거부터.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까? 나연이. 나야. 인수분해 하면? x 빼기 6 빠르네요. x 플러스 3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하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곱해서 뭐 되는 거 찾아야 돼? 마이너스 18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조금 이따 생각합시다. 그럼 곱해서 18 되는 건 1, 18이 있고 2, 9가 있고 3, 6이 있고 뭐 이런 후보들이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곱해서 마이너스 18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뭐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얘네 둘을 더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그럼 줘봐. 얘는 여기부터 없으면 안 되죠. 그치? 안 돼. 나가. 얘도 여기 붙든 마이너스 3은 안 만들어져. 근데 얘는 여기를 붙었을 때 더하면 뭐가 만들어져? 마이너스 3이 만들어지는구나를 찾는 거야. 괜찮아. 이거 연습하면 늘어요. 알겠죠? 그래서 두 개수 찾았네? 두 개수 찾았으면 그냥 두 개수를 플러스에 더하면 돼. 그래서 x에다가 3을 더하고 x에다가 마이너스 6을 더하면 돼요. x에다 3을 더하고 x에다 마이너스 6을 더하면 되는데 우리가 뿔마 만들면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그냥 마이너스 6을 쓰면 돼.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자,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가장 좀 많이 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곱 빼기 제곱 오지게 많이 쓰는. 오케이 인수분해 해주시고요. 네? 인수분해 해줘. A A 어허이 플러스 어허 B A 마이너스 B. 그렇지. 굿. 얘는 A 플러스 B, A 빼기 B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잘 기억하려고 한 번 뭐하고 합한다, 한 번은 뺀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합차 공식 이렇게 좀 주워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잘 봐. 이것도 처음 해보면 낯설 수 있죠. 근데 낯설면 우리가 뭐 하면 돼? 그냥 해보면 돼. 그래서 그냥 똑같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보면 되는데 태성아 네. 우리 좀 전개해볼까? A 제곱 옳지. 마이너스 A 그렇지. 마이너스 A. 잠시만요. 어? 천천히. A B 그렇지. 플러스 A B 마이너스 B 제곱. 그렇지. 흐흐 이렇게 사라지죠. 그러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나오네. 그래서 우리가 얘랑 똑같은 거 확인했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우리는 뭘 보시면 되냐면 A라고 하는 문자는 그대로.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문자도 그대로네. 근데 얘네들은 한 번은 뭐하고 더하고 한 번은 뭐하면 빼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가 봐. 여기까지 했죠? 그럼 되게 잘 들어. 만약에 자 4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야.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4A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누구의 제곱인데? 2A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제곱이지. 그러면 제곱 안에 있는 게 한 번은 더해지고 한 번은 빼지는 거구나 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얘는 2A라고 하는 녀석과 B라고 하는 녀석 한 번은 뭐하고 더하고 2A라고 하는 녀석과 B라고 하는 녀석 우리가 한 번은 빼는 거예요. 이거 이따가 우리가 이것일 때 오지게 많이 쓸 건데 얘는 유리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을 좀 할 거예요. 알겠죠? 이따 설명을 할게요. 유리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그래도 인수분해에서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는데 세 번째 나연 이거 아까 지우는 뭐 완벽하게 알더라고. A 플러스 B 응?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렇지. 얘는 자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물론 나는 어떻게 외웠냐면 나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외우는 방식이 있으면 본인 편하신 대로 외우면 되고 얘 역시 여러분들이 이거 전개하면 얘랑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건 이제 한번 해보시고 자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도 뭐 플러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뒤쪽 관찰하면 맨 앞에 A제곱이 있는 건 되게 우리가 좀 당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왜냐면 얘네들이 만나서 뭐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치? A3승이 돼야 되니까 이쪽은 A제곱이 있어야겠지. 그 다음에 이쪽에 B제곱이 있는 것도 되게 당연하죠. 왜냐면 얘네들이 만나서 뭐가 돼야 되니까 B3승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냥 하나씩 있나 봐. A 하나 B 하나.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뭐 마이너스거나 이렇게. 그래서 나는 어떻게 좀 하냐면 봐. X 3승 더하기 2의 3승이 있으면 일단 X랑 2를 적어. 그리고 아니 곱해서 X 3승이 돼야 되면 이쪽에 X 제곱이 있어야 되고 곱해서 8이 되려면 이쪽에 4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X 하나 2 하나 마이너스 2X 이렇게 설명해서 인수분해를 하거든요. 본인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A 3승 마이너스 B 3승. 자 성현이 A 마이너스 B 옳지?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그렇지. 얘도 다 똑같고요. A 마이너스 B A 제곱 여기 부호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요렇게 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이따 쓸 거라서 이따 할 거라서 우리가 유리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짚고 갈게. 이거 굳이 표기할 필요는 없어. 알겠죠? 그냥 유리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뭔지만 알면 되는데 이거 뭐라 했냐 태성아? 루트 2요. 그치 루트 2 또는 뭐 제곱근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있어. 질문. 루트 2는 무리수야 유리수야?
그치, 무리수예요. 무리수. 알겠지? 무리식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무리수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 뭐 3분의 1 아니면 뭐 4 이런 건 우리가 유리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루트가 있는 건 무리수, 루트가 없는 건 유리수라고 우리가 좀 부르는데, 잘 봐. 지금 이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 루트 2분의 1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분모에 루트가 있는 게 졸라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 분모에 루트가 없었으면 좋겠다 에서 탄생을 한 게 유리화예요. 분모의 루트가 없게끔 만드는 거. 근데 우리가 루트가 없는 건 유리수라고 얘기한댔잖아. 그럼 유리수로 바꾸는 과정이라서 우리가 유리화라고 불러요. 그러면 루트 2에다가 도대체 뭔 짓을 해야 루트가 사라질까를 짱구로 굴려보니까 루트 2의 제곱이 얼마지? 2잖아요. 루트 2를 두 번 곱하면 2예요. 루트 2 하면 루트가 사라져요. 알겠지? 그러면 아, 여기다가 루트 2를 곱하자. 근데 분모에만 곱하면 안 되니까 분자에도 뭐 해주고? 곱해주는 거야. 왜냐면 그래야 식이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곱해서 여기는 2라 쓰고 여기는 루트 2라고 쓰면 이 두 개의 녀석은 결국 같은 값. 그리고 우리가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걸 뭐 한다 얘기하냐면 유리화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슈 괜춘? 오케이, 태성 괜춘? 괜찮아요? 오케이, 잘 봐. 그런데 한 번 더 봐. 내가 만약에 밑에 루트 2 더하기 1이 있어요. 분의 1이야. 그러면 딱 봐도 지금 밑에가 무리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리수잖아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얘 역시 유리수만 있게끔 만들고 싶은 거야. 이건 조금 숫자 좀 보자. 루트 3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아, 도대체 뭘 곱해야 될까?를 굴려봤더니 그게 얘인 거야. 내가 얘도 제곱을 시키고 얘도 제곱을 시키면 딱 좋겠는 거야. 이걸로 가자. 자, 얘네 둘 다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죠. 이거 숫자 좀 조금만 바꿀게. 이렇게 할게요. 루트 5 더하기 루트 2로. 그러면 얘네 둘 다 루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둘 다 제곱이 되는 게 뭐가 있지? 그랬더니 얘 얘인 거야. 2번. 그래서 얘네들이 한 번은 뭐 했어? 더했죠. 그러니까 한 번은 뭐 하는 녀석을? 빼는 녀석을 써주면 되겠다. 이쪽에 루트 5 마이너스 2, 루트 2를 적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그럼 둘 다 제곱이 되면서 둘 다 루트가 사라지는 거야. 마찬가지로 분모에만 곱하면 안 되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그래서 얘를 앞에 거 제곱하면 5, 뒤에 거 제곱하면 2죠. 빼면 얼마? 분의 루트 5 더하기 루트 5 빼기 루트 2라고 위에는 들어가면 되겠죠. 얘가 위아래 곱했으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유리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선생님이 2교시 때 이런 짓을 하면 아, 유리화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유리화는 이 정도 좀 설명을 하고 잘 들어줘. 오늘 할 메인 내용이 뭐냐면 수학에는요, 극한에는 다시 극한 내용으로 돌아왔어요. 누가 봐도 확실하게 알겠는 형태가 있어요. 누가 봐도 확실하게 알겠는 형태가 무슨 말이냐면 총 6개 형태가 있거든요. 디테일하게 쪼개면 뭐 더 많겠는데 잘 봐줘. 아까 이게 나연아 뭐라고 얘기했지? 무한대. 엄청나게 큰 수. 괜찮으시죠?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더했어. 무한대. 그러면 엄청나게 큰 수 더하기 엄청나게 큰 수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숫자에서는 A랑 A를 더하면 몇 A라 써? 2A라 쓰는데 엄청나게 큰 수의 무한대는 우리가 그렇게 안 쓰는 거야. 이 무한대 이렇게 안 써요. 알겠죠? 엄청나게 큰 수 더하기 엄청나게 큰 수는 그냥 엄청나게 큰 수야. 그래서 그냥 아, 엄청나게 큰 수 더하기 엄청나게 큰 수는 엄청나게 큰 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되게 아니 왜 그래야 돼? 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엄청나게 큰 거 더하기 엄청나게 큰 건 엄청나게 큰 거겠지. 그죠? 다음 엄청나게 큰 거 곱하기 엄청나게 큰 것도 뭐 엄청나게 크지 않으려나? 그죠? 그러면 얘 역시 그냥 엄청나게 클 거예요. 여기까지 하셨죠? 자, 그런데 한 번 더. 어떤 숫자를 엄청나게 큰 수로 나눴어. 어떤 숫자를 엄청나게 큰 수로 나눴어. 이게 아까 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쌤이 좀 쓰면 이런 소리예요. x가 무한대를 향해 가까이 갈 때 예를 들어 x분의 3 이런 거. 엄청나게 큰 수, 상수를 엄청나게 큰 수로 나눈 거야. 주아 이거 어디 향해 간다 했지? 어떤 숫자를 엄청나게 큰 수로 나눴어. 그럼 점점 뭐 해줄 거야 값이? 내려가다가 어디를 향해 가까이 가? 그렇지. 그래서 얘는 0을 향해 가까이 갈 거야. 여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0이 다가 아니야. 0이 다가 아니라 0을 향해 가까이 간다는 소리. 지금 이거 다 가까이 간다는 소리야. 알겠죠?
0이라고 하는 값을 향해 점점 가까워지고 있겠지. 이해했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엄청나게 큰 수가 있는데 얘를 어떤 숫자로 나눴어? 예를 들어 엄청나게 큰 수를 2로 나눴어. 그럼 절반이나 나가리 된 거잖아. 그래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으로 나누는지가 딱히 의미가 없어요. 엄청나게 큰 수를 100으로 나눠봤자 그 100으로 나눈 그 하나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나눠봤자 엄청나게 클 거다. 괜찮아요? 오케이. 마지막 이 두 개만 하고 잠깐 쉴게요. 요거 맞추면 자, 0 플러스 나연이 이거 어떻게 읽을래? 0 보다? 그치, 0이 오칸.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0보다 뭐 한쪽에서? 큰 쪽에서 0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 거야. 질문, 0이야? 0은 아니야. 0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 거지. 그 녀석 분의 1을 했어. 뭘까, 나연아? 1, 오, 몇 같아? 생각을 해봐. 분모가 그러면 0 플러스면 계좌가 지는 거죠. 그거 분의 1인 거야. 알겠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찍어도 돼. 얼마야? 지우 어디로 갈 것 같아? 0쪽. 0 쪽으로. 얼마야? 0 어디야? 1. 잘 봐. 내 얘기 잘 들어. 너네가 잘 들어. 10을요 2로 나누면 이거 얼마야? 5잖아. 작아지잖아.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10개를 두 동강, 그러니까 10을 두 동강 나눠서 5고 이렇게 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이 이제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1이라고 하는 값을 0.1로 나눴어. 이게 무슨 말이지? 1이라고 하는 녀석을 10분의 1등분으로 자르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 값 얼마야? 그러니까 1을 나누기 0.1 얼마야? 10이지 뭘. 괜찮아? 아, 괜찮아? 아니, 야! 아니, 1. 너네가 10을 2로 나누는 게 10개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는데 이걸 두 동강에서 5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뭔 말하는지 이해하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내가 1이라고 하는 녀석을 그 1이라고 하는 어떤 한 덩어리가 있는 거야. 1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가 있는데 들어줘. 내가 이걸 0.1로 나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해서 0.1로 나눠. 그럼 0.1이 몇 개 있겠어? 10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 10이죠? 이거 계산 괜찮아? 그지? 내가 만약에 이 녀석을 0.01로 나누면 100. 0.01로 나누면 1000. 이런 느낌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점점 더 작은 걸로 나누면 전체는 점점 커져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걸 좀 기억해주면 좋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수가 있어. 그랬을 때 얘가 커지면 졸라 큰 걸로 나누니까 전체는 점점 뭐해지고 작아지고 얘가 점점 작아져. 더 작은 걸로 나눠. 10을 10으로 나누는 것보다 10을 2로 나누면 5가 되잖아. 더 작은 걸로 나누면 나눌수록 값은 더 뭐해? 커져요. 근데 졸라 작은 걸로 나누니까 값은 졸라게 커지는 거야. 이해했어요? 다시 질문. second이 뭐야? 그렇지, 무한대에다 하나. 얘는 엄청나게 커져요. 이게 혹시 납득이 되시려나? 괜찮아요? 그치? 요거까지는 좀 기억해주면 좋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좌간 걸로 나눴으니까 전체는 엄청나게 커지겠구나. 자, 하나만 더. 마지막. 나연이가 이거 맞추면 바로 쉬는 시간. 아니면 그냥 바로 다음 진도 나갈게요. 0 마이너스가 뭐야, 나연아? 마이너스 0이 자극한. 그럼 0보다 조금 작은 상태에서 0을 향해 가까이 간 거잖아. 뭐야? 분의 1. 마이너스 무한대. 정답이죠. 왜냐면 0 마이너스라고 하면 0보다 조금 무한 상태에서 작은 상태에서 0을 향해 간 거야. 다 떠나서 그럼 부호는 뭐야? 마이너스겠지. 왜? 0보다 조금 작은 상태. 그럼 0보다 왼쪽인 거잖아. 우리 0보다 왼쪽이 음수거든요. 그럼 부호는 음수였을 거야. 그런데 어찌됐건 분모가 계좌가 줬죠. 분의 1이니까 전체는 개 커졌는데 부호는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6개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거야. 엄청나게 큰 거 더하기 엄청나게 큰 건 엄청나게 큰 거. 엄청나게 큰 거 곱하기 엄청나게 큰 것도 엄청나게 큰 거. 어떤 숫자를 엄청나게 큰 걸로 나눈 건 0을 향해 가까이 가. 엄청나게 큰 걸 어떤 숫자로 나눠봤자 그닥 의미 없어. 개 작은 거분의 1 무한대. 근데 그 녀석의 부호는 우리가 조금 신경 써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계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2교시 때 할게요. 오케이, 1교시 여기까지 좀 하셔.